얘들아 안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통계, 단원, 대표값과 산포도 진도를 나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과 산포도 지금 워크북 쪽에 있는 선생님이 문제들을 몇 개 뽑아봤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페이지 142쪽 9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 9번 문제 봅니다. 9개의 정수 중 6개의 수가 5, 7, 3, 10, 7, 11일 때 다음 중 9개의 정수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9번 일단 9개의 정수인데 나와 있는 거는 6개예요. 먼저 중앙값은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3, 5 보여져 있는 7, 7, 10, 11 이렇게 6개를 나열을 했어요. 그 외에 지금 3개의 수가 더 있는데 문제에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9개의 정수기 때문에 중앙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째? 9 더하기 1 나누기 2한 5번째가 중앙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여기 앞에서부터 이 사이에 그냥 5번째까지 5번째가 여기 10이죠. 이 사이에 나머지 3개의 수가 3개의 정수가 껴있으면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0이 되는 거야. 10. 왜냐면 요 사이에 다른 정수가 끼게 되면은 10이 아니라 7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0입니다. 다음 12번. 우리 12번은 말로 할게요.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겠어? 자, 1번.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3가지가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째.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2개 이상일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은 경우도 있다.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평균은 자료의 일부만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자료 모두를 다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량 중에 그 수가 뭐 이렇게 가장 크거나 뭐 작거나 이런 이상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평균을 이용한다기보다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4쪽 갈게요. 4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4명의 미술 실기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 자, 표에 지금 편차가 나와 있는데 편차의 합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C에 해당하는 편차는 0이 되는 거야. X가 0입니다. 자, 1번. A 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니? 얘들아, 편차는 내가 지난 시간에 실력 차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지금 B 같은 경우 학생 B는 편차가 마이너스 3이야. 평균보다 3점 낮단 얘기죠. 그래서 A 학생이 아니라 B 학생이에요. 그다음 2번 중앙값은 C 학생의 점수와 같다. 자, 중앙값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다 쓸게.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부터 이제 높은 학생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B 학생이 가장 낮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아니죠. DC죠. DC, A. 순으로 A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내 중앙값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 있는 수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짝수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점수의 평균을 써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려. 그 다음 3번. B 학생의 점수와 D 학생의 점수의 차는 2점이다. 그죠? B 학생은
마이너스 3이고 편차가. 그 다음 D학생은 편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점 차이 나는 거 맞지? 그 다음 4번 분산 계산해보래. 분산은 편차 제곱, 그 다음 4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하면은 9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제곱 하면 1이야. 이거 16이라고 쓸게요. 그거를 학생 수 몇 명으로 나눠? 4명으로 나누는 거지. 자, 계산 결과 6.5가 나와요. 6.5.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그 다음 5번. 이 자료만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 평균 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다섯 개의 별량이 있고 걔네들의 편차가 각각 a, b,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7.2일 때 a, b의 값을 계산을 하래요. 자, 편차의 합은 0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씁시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게 0이죠? 그럼 a 더하기 b가 2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표준 편차가 루트 7.2란 얘기는 분산이 7.2란 얘기지. 그래서 각각의 별량, 다시요, 편차를 제곱해서 편차를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편차 제곱의 평균 5를 한 개, 분산 7.2와 같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7.2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나머지 2항에서 연산하면 10이 나와요. 그러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주면은 a, b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곱셈 공식.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대입하니까 4는 10 플러스 2ab. 2ab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1번 볼 거예요. 11번. 자, 이건 말로 합시다. 다음은 어느 학교 3학년 5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성적이 가장 고르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작아야 돼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에 모여 있고 그거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서 평균은 볼 필요 없고 표준 편차만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는 2반이죠. 2.8로. 다음 12번. 다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 그랬어. 자, 11, 12가 다 연결되는 건데 표준 편차가 가장 작으려면은 적어 놓으세요, 얘들아.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에 모여있다.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고르다가 있어요. 고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12번 가장 작은 거 고르라 그랬을 때 각각의 별량들이 편차가 작은 걸 고르면 돼요. 그래서 5번이 되겠죠. 5번. 바로 148쪽에 4번 갈게. 자, 얘도 말로 합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 그랬어. 1번.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자, 편차. 편차는 어디서 어디 빼는 거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음수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편차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아요. 그 다음 3번 편차의 총합이 작을수록 분산이 작아지냐. 편차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0이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그래서 틀리지. 그 다음 4번 표준 편차는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이다. 아니죠. 이거는 분산에 대한 정의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자, 5번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 그쵸? 절대값이 작으면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번이 틀렸어요. 6번 갑니다. 자, 6번 5개의 별량 1, 3, A, B, C. 자, 이거의 중앙값과 최빈값이 5고 평균이 4일 때 분산을 계산하라 라고 했네요. 별량이 5개니까 중앙값은 몇 번째? 작은 수에서 일단 큰 수로 나열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수를 읽어주면 되죠. 세 번째. 근데 중앙값과 최빈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최소한 이 3개 중에서 2개 이상이 5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1, 3, 5, 5라고 일단 쓸게요. 그리고 C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래서 평균이 4라는 것부터 먼저 이용을 하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C. 평균이 4라면 얘네들의 합이 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14를 빼니까 C는 6이네. 그죠? C는 6입니다. 그래서 C에 해당하는 수 6을 찾았고, 그럼 중앙값은 5가 되는 거지. 아, 중앙값 5라고 했구나. 이랬을 때 분산 구하라고 했구나. 자, 분산 갑니다. 자, 분산을 계산하려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편차부터 계산. 별량에서 평균 4죠. 별량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에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제곱. 1제곱, 1제곱, 2제곱. 그걸 뭘로 나눠? 5로 나눠. 그럼 9, 1, 1, 1, 4 나누기 5. 자, 그럼 뭐 나와요? 16 나누기 5니까 3.2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분산은 3.2예요. 네. 149쪽에 7번 풀이 할게요. 자, 무인인의 반 학생 20명. 근데 지금 잘려진 부분이 있지. 그랬을 때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잘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할게. 잘려진 부분이 85점에 대한 명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20명에서 나머지
55점 2명, 그 다음에 65점 3명, 75점 6명, 95점 2명.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빼주면은 이게 7이 나와. 그럼 이제 평균 계산합니다. 55 곱하기 명수 2명이고요. 그 다음 65 곱하기 3이고요. 75 곱하기 6, 85 곱하기 7, 95점 2명. 총학생 수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 평균은 77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편차.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55 빼기 77을 해야 되지. 55 빼기 77. 그럼 마이너스 22야. 그 다음에 65 빼기 77 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75 빼기 77 마이너스 2. 85 빼기 77 8. 95 빼기 77 18. 이렇게 돼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분산 계산하자. 분산 계산할 때 편차 제곱을 하고, 근데 그 계급의 도수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제곱을 하고 그 계급의 도수 3을 곱하고요.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고 그 계급의 도수 6 곱해요. 8을 제곱하고요. 얘는 양수니까 굳이 괄호 안 합니다. 8제곱하고 그 계급의 도수 7. 그 다음에 18을 제곱하고 그 계급의 도수 2. 자, 그걸 뭘로 나눠? 20으로 나눠. 그러면은 분산이 126이 나와요. 126.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지. 루트 126. 근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 내보내면 3루트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8번 풀이 할게요. 8번. 자, 8번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A, B, C, D 4개의 별량이 있고 얘네들의 평균이 2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래. 자, 근데 이 각각의 별량을 어떻게 했냐? 2배를 하고 1씩 더했지. 2배를 하고 1씩 더했어. 2배를 하고 1을 더했어. 2배를 하고 1을 더했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배를 하고 1을 더한 만큼 바뀐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41점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는 곱해진 수 곱하기 표준 편차 4. 그래서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41 더하기 8. 49점. 헷갈리는 친구들은 강의 앞에 찾아보세요. 150쪽에 9번 갑니다. 학생 6명의 음악 실기 점수의 평균이 8점이고 분산은 10. 6명 중에서 점수가 8점인 학생 1명이 빠졌을 때 나머지 5명의 음악 실기 점수의 분산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게. 6명은
확실히 알고 있는 점수는 8점뿐이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5명을 A, B, C, D, E라는 점수였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8점을 쓸게. 자, 근데 얘네 6명의 평균이 지금 8이라고 알려주고 분산이 10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0 갖다 써보자. 별량 빼기 평균 제곱. 그 다음에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근데 여기 지금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하면 얘는 어차피 0이죠. 그쵸? 그거를 몇 명으로? 6명으로 나눈 거지. 그게 분산 몇과 같다? 10과 같다라는 게 나오죠. 10.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머지 5명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그럼 결국은 A-8의 제곱, B-8의 제곱, C-8의 제곱, D-8의 제곱, E-8의 제곱을 몇 명으로 나눠? 5명으로 나눈 걸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 분자가 몇이에요? 이게 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6을 한 60이잖아. 따라서 60 나누기 5를 한 12가 답이 되지. 분산. 그 다음 11번 갈게. 아래는 5반 학생의 사회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 2반과 3반의 학생 수는 같니?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반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반은 평균이 높은 반을 보면 되지. 2반이에요. 2반. 틀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3번. 1반에 70점 미만인 학생은 없다. 이건 알 수 없어요. 1반의 평균이 74라고 해서 70점 미만이 있는 건 미만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지. 그 다음 4번. 성적이 가장 고른 반. 자, 고르다는 뭘 보자? 편차가 가장 작은 걸 보자. 편차가 가장 작은 거. 지금 편차를, 표준 편차를 봤었을 때, 표준 편차야 지금. 표준 편차를 봤었을 때 루트 55. 이건 대략 몇입니까? 7점 얼마죠? 그러니까 6.5가 가장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1반.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맞아요. 그 다음 5번 끝까지 보면 80점 이상인 학생은 5반보다 2반이 더 많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자, 다음 12번 갑니다. 얘들아 12번은 거기 지금 양궁 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볼게. A 선수가 쏜 양궁을 좀 정리를 해보자. 6점, 7점, 8점, 9점, 10점. 그 다음 B 선수가 쏜 양궁을 또 보자. 6점, 7점, 8점, 9점, 10점. C 선수가 쏜 양궁을 보자. 6, 7, 8, 9, 10. 자, A 선수 6점 하나 쐈지. 그 다음에 7점 2개 쐈어요. 그 다음 8점 7점 3개 쐈구나. 그 다음에 9점 3개 쐈죠. 그 다음 10점 하나 쐈어. 다음 얘 똑같이 2개 다 2개씩 쐈네요. 총 10발. 그 다음에 C 선수는 6점 하나, 7점 2개, 8점 4개, 그 다음에 9점 2개, 10점 하나 이렇게 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표준편차 대소관계 해보래요. 자, 이거를 볼 때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종모형, 대칭형, 대칭형이면 대칭축이 평균이 돼요. 평균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균에 밀집되어 있으면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거. 표준편차가 작다. 즉 고르다고요. 고르다. 자, 볼게요. A, B, C 이거 모두 다 선수들이 대칭형이에요. 점수 8점을 기준으로 대칭형이에요. 평균은 다 같아요. 얘네 다. 실제로 너네가 계산을 해봐. 평균 다 8 나와. 이유는 대칭형, 대칭축. 그게 평균이 된 거예요. 8점이에요. 근데 표준편차를 보라고 했지. 자, 얘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높이가 같겠죠? 이런 모양.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 8에 밀집되어 있는 애는 C예요. C가 가장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A가 밀집이고요. B가 A, B, C 중에 가장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가장 큰 건 B입니다. 나는 선수로 표현을 한 거고 표준편차 값으로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C, 소문자로 A, B 이렇게 되겠네요. (152쪽에) 2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두 자료 A, B가 나왔고 자료 A의 중앙값이 1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소문자 A와 소문자 B의 크기 비교가 나와 있지? B가 더 크대. 자, 중앙값을 얘기할 때는 가장 작은 값에서 별량을 가장 큰 값으로 나열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됐다라고 볼 수가, B라는 값이 20보다는 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중앙값을 계산을 할 때 지금 5개의 별량이기 때문에 세 번째 수를 읽어주면 돼. 근데 A와 B 중에서 A가 더 작죠? 10, 12, 20, A,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0, 12, A, B 20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겠네. 왜냐면은 중앙값이 17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A가 17일 수밖에 없어요. A가 17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A가 17인 게 나왔으니까 자료 B에서 이 자리에다가 17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알려준 게 A, B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전체를 먼저 나열을 해보자. 10, 12, 15, 17, 17. 그 다음에 B 빼기 1, B 20,
20, 21. 자, 내가 여기에다가 b-1과 b를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는 중앙값이 18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중앙값이 18. 자료가 총 10개니까 몇 번째와 몇 번째? 중앙값을 5번째와 6번째 평균을 구해주면 돼. 자, 그럼 보시면은 5번째가 17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b-1이죠. 그거를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평균 몇이다? 18이다. 그럼 b값이 몇이 나와? 20이 나오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a 17이고요. b 20입니다. 다음 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분산이 8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는 0보다 크대요. 평균부터 계산을 해보죠, 우리.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가지고 별량들을 다 더해주는 거야. 자, 나누기 몇이야? 1, 2, 3, 4, 5개. 자, 5로 나눠. 그럼 그 결과가 5a 플러스 20 나누기 5니까 a 플러스 4가 나오지. 그게 평균이야. 그 다음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자, 각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4 마이너스 a고 그 다음 또 0이고 2고 a 빼기 2 이렇게 나와. 5개가. 그 다음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야 되죠. 우리 지금 분산 계산하려면 분산을 마이너스 4제곱 4 마이너스 a 제곱 0제곱 2제곱 a 마이너스 2제곱 이걸 뭘로 나눠? 별량의 개수 5개 5로 나누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정리했었을 때 얘 완전 제곱식이어서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0 그 다음 분모는 5 분산이 8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가 분자 부분이 40인 거야. 따라서 2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인 거죠. 40에서 40 빼니까 0이죠. 그러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되지. 이렇게.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 보시면은 A, B 둘 다 20명이라고 했어요. 학생 수가 같고 봉사활동 시간을 지금 표로 만든 거죠, 지금. 자,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줄게. 지금 A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으로 생긴 거야. 그 다음에 B반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대칭형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칭형이야. 자, 어디서 대칭이야? 3시간에서 대칭이야. 여기는 몇 시간에서? 4시간에서 대칭형이야. 그쵸? 그러니까 A반은 평균 3시간인 거고 B반은 평균 4시간 봉사활동을 한 거야. 그냥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분포가 더 고르냐 안 고르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거는 뭘 보면 되냐면 평균 네 별량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 밀집되어 있다면 그거는 분포가 고른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분포가 고르다. 봐봐. A반, B반 중에서 누가 더 밀집되어 있는 거야? A반이 더 밀집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여기다 서술을 할 때 이 부분을 서술을 해주고, 그러므로 A반이 분포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해줬고요. 이제 이어서 상관관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산점도와 상관관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은요,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과거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가 한동안은 교육과정 안에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온 내용이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대표각과 산포도에서 별량 1개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점도는 2개의 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순서상 XY를 정한 다음에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점도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학생 5명을 가지고 A, B, C, D, E요. 과학점수와 수학점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거야. 5명의 점수를. 그걸 가지고 X축에다가는 과학점수를, Y축에다가는 수학점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A라는 학생은 60점, 60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80점, 70점으로 80, 70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을 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점수들을 점으로 표현한 게 산점도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가서 한번 해보죠. 개념 체크 보면은 컴퓨터 사용 시간과 메일 개수를 가지고 산점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해석을 하면 컴퓨터 사용 시간이 2시간인 학생은 메일 개수 8개 이렇게.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시간 3시간인 학생은 메일 개수 9개 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산점도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메일 개수가 가장 적은 학생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구하래. 메일 개수가 가장 적은 학생. 6개인 학생은 없죠. 7개인 학생이 가장 적네요. 그죠? 7개인 학생 컴퓨터 사용 시간은 5시간이 되지. 그지? 5시간. 그 다음 2번. 컴퓨터 사용 시간이 4시간인 학생의 메일 개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컴퓨터 사용 시간 4시간. 자, 여기 2명 있네요. 메일 개수 8개랑 10개. 나누기 2하니까 9. 9개가 답이 되지. 어렵지 않죠? 그럼 유형 문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유형 문제는 아래는 성은이네 반 학생 8명의 1, 2차 음악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 선생님은 표는 안 그렸고 그 표에 나와져 있는 걸 보고 산점도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X축은 1차 점수, Y축은 2차 점수를 나타냈어요. 자, 그랬을 때 8명의 학생을 점을 딱 찍었더니 다음과 같아.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1차 점수가 8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1차 점수가 8점 이상. 그러면은 8점, 이 점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존재하네. 5명. 그 다음 3번. 1차 점수와 2차 점수와 같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 Y축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y는 x라는 직선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점 위에 있으면은 우리는 걔네는 y와 x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면 직선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y는 x 3개의 점과 만나지. 그래서 3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 1차 점수가 2차 점수보다 높은 1차 점수가 2차 점수보다 높은 학생은 몇 명일까? 자, 그거는 y는 x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보면 돼요. 그랬을 때 y와 x 값 중에서 얘는 x 값이 더 큰 범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명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자, 또 이제 문제를 냈을 때 2차 점수가 1차 점수보다 높은 학생은 몇 명이냐 라고 물으면은 이쪽 구간을 보면 돼요. 범위를. y가 얘는 x보다 큰 범위에 있는 값들이죠. 그래서 하나, 둘, 3명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이해됐지?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산점수를 가졌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네가 생각했었을 때 음악 점수잖아. 1차와 2차. 얘네들 1차 점수와 2차 점수와의 관계가 생각했을 때 1차 점수를 잘 본 학생들은 2차도 잘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x와 y와의 관계에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선생님이랑 같이 산점도를 봤어요. 그죠? 1차 음악 점수와 2차 음악 점수와의 관계. 선생님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한다라고 했고, 상관관계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산점도를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점을 찍어놨어요. 보면은 이게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x값이 증가할 때 여기다 쓸게요. y값도 증가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거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x가 증가할 때 y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런 관계는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요, x와 y와의 관계가 딱히 없어요. 그냥 모양이 원모양일 뿐이야. 그 다음 얘도 x가 증가할수록 지금 y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관계없죠. 여기도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어떻게 되냐? 감소냐 증가냐? 감소 증가 모양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그림은 모두 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네 둘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선생님이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직선 자체가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직선의 오른쪽 그래프가 더 밀집되어 있죠. 산점도가 점이 이 직선에 가깝게 찍혀 있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점이 몰려 있는 거. 자, 그 다음 얘네 둘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고 있죠. 역시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둘 중에서 선생님이 그은 직선에 가장 가깝게 몰려서 찍혀 있는 거는 오른쪽이죠.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개념 체크 가서 문제 볼게. 다음 보기의 산점도를 보고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 자, 1번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이런 그래프를 갖는 거를 찾으면 되지. 기억과 리을이죠.
그 다음 2번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하는 거. 니은이죠, 니은. 다음 3번 상관관계가 없는 거. 디귿입니다. 자, 다음 4번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는 기역이죠. 일정한 직선에 몰려서 찍혀있는 점이 있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3번 가서요. 유형 3번. 다음 두 별량 사이에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양,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으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래. 자, 1번. 몸무게와 시력과의 관계. 너네가 생각해봐. 자, 몸무게와 시력이 관련이 있어요?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뭐 시력이 떨어지고 감소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증가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 2번. 운동량과 비만도. 운동을 많이 할수록 비만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겨울철 실내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은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방비는 감소하는 거지. 그치? 이건 음이에요. 겨울철 실내 기온이 그러니까 증가할수록 실내 기온이 증가할수록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방비는 감소한다. 그 다음 4번. 여행객 수와 기념품 판매량. 여행객 수가 많다면 그거 기념품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양입니다. 다음 5번 갈게. 오른쪽은 성윤이네 학교 학생들이 하루 동안 운동한 시간과 운동하면서 소모한 열량을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1번. 운동한 시간과 소모한 열량 사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 2번. 5명의 학생 중에서 운동한 시간에 비해 소모한 열량이 가장 많은 학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산점도 아까 보는 방법 했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y가 x보다 더 큰 값을 갖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동한 시간에 비해, 운동한 시간이 x잖아요. 운동한 시간에 비해 소모한 열량이 많은 학생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C와 B가 존재해. 여기 보시면 C와 B. 근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C가 답이 되는 거지. C.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자. 운동한 시간은 많이 했는데 소모한 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 누가 있어요? A와 E죠. 그죠? 네. 워크북 154쪽 같이 문제풀이 해볼게요. 1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자격증 시험 응시생 20명의 실기 시험 성적과 필기 시험 성적에 대한 산점도를 나타낸 거래.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자, 1번. 필기 시험 성적과 실기 시험 성적이 같은 사람은 4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거기 산점도에서 그 y는 x 직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인원수가 있겠죠. 그쵸? 그죠? 그 4명 나오는 거 맞네요. 점 위에, 다시요.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찍혀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실기 시험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은 8명이다. 실기 시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이건 또 어떻게 알아봐? 자, y는 x 직선을 기준으로 더 위쪽이면 y와 x 중에서 y가 더 큰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필기 시험이 더 높은 학생들인 거고
y는 x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 쪽에 실기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셌을 때 8명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다음 3번. 실기시험 성적이 더 낮은 사람은 8명이다. 이번엔 반대로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 수를 세보면 되겠죠. 8명 나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보기 4번을 보면은 필기와 실기시험 성적의 합이 8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40점, 40점 만나는 점 합쳐서 80점 되지. 그 다음에 30점, 50점 만나는 점 두 개를 찍고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80점이 되는 거거든. 문제에서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위에 있는 점들, 위쪽 부분에 있는 점들을 개수를 세주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40점과 40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직선을 그으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직선 위에 있는 거. 위쪽 부분으로는, 이 구간으로는 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되는 거야? 2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 2번 갑니다. 2번. 1번. 작년과 올해 측정한 몸무게의 변화가 없는 학생은 전체 몇 %니? 자, 몸무게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돼? y는 x 직선을 그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면 되지. 자, 그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점들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20분의 6, 그 다음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 그래서 몇 %? 30%가 되는 거야. 다음 2번. 작년과 올해 측정한 몸무게의 평균이 60kg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60kg 이상. 여기 옆에 있는 4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자, 평균이 60이려면은 합쳐서 60이 되는 거 60, 60. 그럼 또 70, 30. 아니죠? 60, 60이고 70이랑 50. 이렇게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그어줘.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평균 60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평균 60 초과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플러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점들 개수를 세주면 되지. 그래서 6명이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갈게요. 다음은 산전도를 나타내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는 두 별량을 묻고 있어요.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를 나타내지. 자, 1번 봅니다. 기온과 냉방비와의 관계. 자, 기온이 올라갈수록 냉방비도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요. 그 다음 2번. 기온과 음료수와의 관계. 기온이 올라갈수록 음료수 판매량 올라가죠.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 3번. 기온과 난방비와의 관계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비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 4번. 키와 시력. 키가 커질수록 시력이 높아지나요? 아니죠. 좋아지지도 않고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상관관계가 없다. 그 다음 5번. 흡연율과 사망률. 흡연율이 올라갈수록 사망률 올라간다. 양의 상관관계지. 자,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따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볼까요? 8번 볼까요? 155쪽에 8번. 오른쪽은 어느 학급 학생들의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와 국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전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 자, 산전도를 보니까
점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찍혀 있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D가 있고 점 C가 있어. X축이 1근책, Y축이 국어 성적. 자, 이 산점도를 봤었을 때는 읽은책이 많을수록 국어 성적은 높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1번은 같이 봅시다. A는 책은 많이 읽지 않지만 국어 성적은 높다. 자, Y는 X직선을 그어주세요. A라는 학생은 국어 성적과 읽은 책을 비교했을 때 국어 성적이 더 높은 거야.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자, 반대로 C라는 학생은 국어 성적과 읽은 책을 비교했을 때 눈물 나죠. 이거는 지금 읽은 책은 많은데 국어 성적은 저조한 거야. 그치? 자, 쭉 보니까 D 보자. D. 자, D는 책은 많이 읽지만 국어 성적은 낮다. 아니죠. D는 국어 읽은 책도 많은데 국어 성적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다음 156쪽 갑니다. 156쪽에 1번 할게요. 야구선수 16명의 작년과 올해의 홈런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자, 1번. 작년과 올해의 홈런의 개수의 평균이 5개 이상인 선수는 몇 명이냐? 라 그랬지. 자, 얘는 어떻게 푸냐? 아까 했었어. 일단 5개, 5개. 5와 5가 만나는 점. 그리고 6개, 4개. 만나는 점. 이 두 점이 평균 5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쭉 긋게 되면 이 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5개 이상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위쪽에 있는 점들 다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개의 점이 나와서 10명이 됩니다. 다음 2번. 작년과 올해의 홈런의 개수 차가 2개 이상인 선수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2개 이상. 자, Y는 X직선을 긋게 되면은 얘가 뭘 나타내? 개수가 같은 거야. 작년과 올해의 홈런 개수가 같은 거. 그러면 2개, 차이가 2개 나는 경우는 여기에서 5개, 작년 5개를 하고 올해는 3개를 하게 되면은 개수 차이가 2개가 나죠. 그 다음에 작년 6개를 하고 올해 4개를 하면 역시 개수 차이가 2개가 나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게 되면 이 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차이가 2개 나는 기준이야. 그럼 여기에만 있냐? 아니지. 이쪽도 있겠지. 여기에서 작년에 4개를 하고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6개. 작년에 3개 하고 올해 5개. 이 두
2점을 지나는 직선을 역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얘가 또 기준이 되는 거야. 2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포함하면서 이 구간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주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도 세주면서 이 위쪽에 있는 구간에 있는 점들을 다 세주면 돼. 그래서 총 16개의 점 중에 선생님이 말한 범위에 해당하는 점들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하면은 25%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또 안 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점의 개수로 한번 해볼게. 지금 말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1개가 있죠, 1개. 그 1개가 뭐야? 작년 6개, 올해 4개 친 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2개 있어요. 작년 4개, 올해 6개. 그 다음에 작년 6개, 올해 8개. 그리고 이 위쪽 부분에 작년 5개, 올해 8개. 그래서 여기서 3개의 점이 나오고 여기에서 1개의 점이 나와서 4개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작년과 올해의 홈런의 개수의 합이 많은 선수부터 등수를 정할 때 6등인 선수의 올해 홈런의 개수를 구하래. 번은 지금 보면은요, 점이 선생님이 대략 찍을게. 이렇게 끝쪽에 자, 요 끝쪽으로만 셌어요 지금. 왜냐면은 홈런의 개수에 합이 많은 선수들부터 등수를 정할 때라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그어볼게요. 자, 3점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 얘는 5개, 8개, 이거는 6개, 7개, 얘는 7개, 6개의 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합이 13이 되는 애들이야. 합이 13. 그 다음 이 점은요, 합이 15고 여기 합이 14가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등수를 정하면 1등, 2등, 여기에 3, 4, 5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6등은 누가 되겠어? 6등은 여기 있는 애가 6등이 되겠지. 자, 이 점은 6점과 6점이 만나서 생긴 거죠. 6점과 6점. 근데 문제에서 6등인 선수의 올해의 홈런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홈런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158쪽에 2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158쪽 2번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뮤지컬 관람 상반기, 하반기 횟수를 나타낸 거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뮤지컬 관람한 횟수의 차이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3회인 회원은 전체 몇 %냐 그랬지? 차이가 3회. 차이가 없는 거는 y는 x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3회 나는 거는 여기 보면은 4회, 1회, 3회 나죠, 차이가. 그 다음에 5회, 2회, 차이가 3회 나죠. 9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차이가 3회 나는 거예요. 자, 이쪽에만 있냐? 아니지. 여기에도 있죠? 4회 1회 4회 1회 5회 2회 역시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그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이 위에 있는 직선이 차이가 3회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세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하나, 둘, 두 개의 점이 존재하네. 그치? 그래서 총 몇 명 중에 15명 중에 점의 개수를 했을 때 15개예요. 차이가 3회 나는 거는 6명이 있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40%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통계 단원 봤는데요. 교재 너네들이 이제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문제풀이 다 해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잘 채워갖고 오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다시 등원했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